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영길. 저는 박진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 연준이 0.75%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는 건가요? 네, 뭐 그걸 포함해서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지금 주가 하락이 뭐 금융위기 발발이 뭐 신호탄이라고 이제 자산 시장이라고 네,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쪽에서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제가 사실 지난주에 휴가를 갔는데 그 휴가 중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뉴스를 보니까 금융시장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네. 예. 주가가 막 빠져가지고 이게 혹시 옛날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아니면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2020년 3월이죠. 네. 그때도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런 사태가 재현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 우려를 날 만큼 좀 많이 불안해했죠. 거기다가 저 비트코인 가격도 막 급락을 하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 전체가 지금 굉장히 과민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일단 보면은 지금 미국 그 증시를 보면은 말이죠. 세계 그 주가가 있어요. 저기 다우존스도 있고 그다음에 S&P 500, 그다음에 나스닥 이 세 개 시장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5월 4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들이 한 일주일 가량 계속 빠졌어요. 네. 근데 다행히 최근에는 다시 하루 이틀 좀 다시 반등을 해서 아직 주가 급락 붕괴의까지는 안 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다행이었던 거는 지금 그 기간 동안의 주가 하락을 보면은 한 작은 거는 한 6.8%, 많은 거는 12.3%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걸 과거의 그 주식시장 붕괴 그 사례하고 비교해 보면은 저기 그 다음 페이지 전에 저기 그 그래프요. 그좀 밑에 버런색. 이걸 보면 제가 저기 동그라미 풍선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이제 최근 사태인데 그 이전에 2002년에 닷컴 버블 때라든지 아니면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에 그 최근에 붙어 있는 2020년에 주가 급락 시기, 그때보다는 아직은 약해요. 네네. 그러니까 아직은 본격적인 금융 위기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이 표에서도 보면 역대 그 주가 주식시장 붕괴 사례를 갖다 쭉 나열해 놨는데 요 지금 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게 지금 밑에 깔려 있죠. 그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주식시장의 본격적인 붕괴 현상은 아니다라는 정도로 일단은 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미연준은 그렇게 강한 표시를 한 건가요? 그게 지금 보면은 사실 스토리는 이렇죠. 5월 4일 날 FOMC 회의가 있었죠. 네. 근데 그 당일 날은 저기 FOMC 결정이 났을 때 주식시장은 올랐어요. 네. 왜냐하면 예상대로 했거든요. 네. 50bp를 올리고 그다음에 다음 달부터 양적 긴축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미 시장에 사전에 다 커뮤니케이션 한 내용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주가가 올랐는데 그 다음 달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그 파월 의장이 75bp를 올릴 수 있다. 네. 그걸 그러니까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야 이렇게 되면 미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생각보다 빨리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증이 생긴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지금 요 그래프에서 보면 저기 역대 미 연준의 그 정책 금리 움직임을 그래프로 보여준 건데 거기서 보면 중간중간에 빨간색으로 돼 있는 데가 있죠. 저기 그 그래프상에. 네, 보입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50bp 이상 올렸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번 5월 달에 50bp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게 처음은 아니고 몇 번 있었던 거죠. 근 20년 만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리고 이게 지금 처음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미 연준에서 사전에 예고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자체는 뉴스거리가 안 되는데 문제는 앞으로
5번 회의가 남았는데 다섯 번 회의 중에 지금 시장 예상은 2번 정도는 50bp로 올리고 나머지 3번은 25bp 올리는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다 합치면은 1.75 정도 퍼센트 포인트 올리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0.75%니까 둘을 합치면은 연말 가면은 2.5%까지 이제 정책 금리가 올라가는 걸로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 이상으로 올려서 3%로 넘어가는 수준으로 될까봐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왜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는 금융시장 주가 급락이 왔다 안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지금 금융시장의 그 멘탈이죠. 시장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는 거예요. 네. 그 왜냐하면 아까 말하면 미 연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기 나섰는데 예년의 금리 인상 때보다는 좀 가파르게 올릴 것 같다는 생각 이게 한편으로 있는데 그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이게 제로 금리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많이 뛰어 올랐어요.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고 그 자산 시장에 버블이 많이 끼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주시장에서 난리가 난 이유가 주식 시장은 그동안에 많이 좀 뭐라고 할까 지금 고평가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건 뭡니까? 주가가 하향 조정이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건은 주식 시장이 완만한 속도로 말하자면 질서정연하게 하향 조정이 될 거냐 아니면은 무질서하게 급락 장세를 할 것이냐 이제 그 문제죠. 네네. 이제 그게 관건입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이 상황이 지금 위에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스탠다드 푸어스의 저기 500 지수 있잖아요. 그 지수를 가지고 그게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가격이 1년에 벌 수 있는 영업이익에 대해서 몇 배에 달하느냐 그 지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지수인데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주가가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그 지표로 많이 활용되거든요. 근데 이 지표상으로 보면 저 까만색 실선을 보면은 지금 많이 최근에 올라 있어요. 지금 물론 최근에 조정이 일어나서 그래프가 지금 까만색 그래프가 지금 최근에 꺾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여전히 지금 높은 구간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옆에서 그 가로막대로 이렇게 여러 개가 놓여 있는 게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그 이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를 역사적 통계로 해서 거기서 이제 저기 통계를 구해서 상위 20%에 해당되는 구간이 어디냐를 봤을 때 처음에 44.2하고 20 몇이죠. 제가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그 구간에 놓여 있으면은 일단 상위 20% 그만큼 주가가 지금 현재 높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현재 근데 주가가 그 구간에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과거에 보면 주가 급락을 했을 때도 보면은 특히 2000년대 초반에 보면 굉장히 높이 올라 있다가 지금 푹 꺾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불안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저기 여러 언론들에서 하는 얘기들을 쭉 보면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경기 침체가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탓이다. 네.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얘기는 일단 그래프를 보면 말은 돼요. 왜냐면은 일단 아닌 땐 굴뚝이 연기 나려 했는데 굴뚝에서 연기는 났어요. 네. 한번 보시죠.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미국 정책 금리 이제 추세를 갖다 쭉 보여주고 있는 건데 저기 주황색 그 그래프가 미국 정책 금리 동향입니다. 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회색 음영으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쭉쭉 음영 구간이 있죠. 그것이 경기 침체 구간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가까이는 2020년 그때도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하다가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금리가 올라간 그 정점 시점에서 코로나 사태가 터졌어요. 경기 침체가 왔죠. 네. 그 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오른쪽에서 두 번째 음영이 보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시대 때인데 그때도 미 연준이
2004, 5년부터 금리를 인상하다가 그 끝자락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거든요. 네. 경기 침체가 또 왔죠. 그 이전에도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 때 또 마찬가지예요.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다가 닷컴 버블 나오고 경기 침체가 왔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미 연준이 4차례 금리 인상 그를 시도한 바가 있는데 그 중에서 3번은 모두 다 경기 침체로 곧바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것이 경기를 찬물을 끼얹어서 경기 침체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것이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해서 경기 침체가 왔다고 하는 거는 조금 좀 뭐랄까 논리상으로 좀 빈약합니다. 첫 번째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통화 정책하고 전혀 무관한 거고. 네.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는 통화 정책의 탓이라기보다는 미국에서 보면 주택 시장의 불균형과 그 다음에 그게 연계된 금융 시장의 불균형 누적이 결국 심화돼서 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붕괴된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있지만은 금리 인상 자체가 금융 불안 나아가 경기 침체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이거죠. 뭐 불난 집에 물 뿌렸다고 물 탓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오얏나무 아래서 갓건 고쳐 쓰다 보니까 범인으로 몰린 거죠. 그래서 지금 근데 저는 이걸 쭉 보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을 보면은 직접적인 책임은 없더라도 간접적인 책임은 있다. 뭐냐? 금리 인상 시점이 조금 늦었다는 것을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저기 보면 까만색 그 그래프가 주가 price earning ratio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미 연준이 금리 인상한 게 금리 그래프가 뭡니까? 저 파란색인데 그게 오르는 시점을 보면은 대부분이 보면 주가가 위험 구간에 있을 때예요. 네. 이미 주식 시장에 버블이 상당 부분 끼어 있을 때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금리 인상 시기가 늦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주로 인플레하고 실물 경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돈은 많이 풀렸는데 네. 인플레는 심화되지 않았어요. 대신 그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갔죠. 네. 말하자면 이것이 그러니까 부동산 버블이나 주식 버블로 올라간 거죠. 근데 인플레 문제가 심하지 않다 보니까 미 연준이 통화 긴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금리를 인상하고 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금융시장에서 불균형이 심화되고 주저앉고 그것이 경기 침체로 연결된 거. 그 말하자면은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 것 자체가 경기 침체를 일으켰다라기보다는 네.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늦게 하다 보니까 금융시장의 그러니까 불균형을 제때 시정을 못한 탓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금리 인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늦게 한 게 문제가 된 거죠. 결국은 뭐 연준이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거는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 인하 이거죠. 네, 그 안에서 사실은 뭐 연착륙을 시킬 수 있는 워낙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늘어서 예전에 비해서 그렇죠.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리 인상 자체는 불가피하고 네. 왜 그러냐? 인플레 문제가 굉장히 좀 심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 드렸듯이 지금 최소한 중립금리까지는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때 시정을 안 하고 금융시장이 붕괴될까 봐 두려워하면서 금리 인상을 주저주저 하다가는 더 큰 폭풍이 몰아칠 수가 있어요. 네, 박사님이 보시기엔 지금 이미 시기가 좀 늦었다고 금리 인상 생각하시는 시점은 거죠? 전 늦었다 봐요. 그리고 저는 초저금리 유지한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에요.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었고 네. 그리고 그런 비정상적인 대책은
단기간에 그쳐야 됩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제로금리 상태로 둘 수는 있지만은 이걸 너무 방치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모든 이런 자산 시장에서 이상 과열 증세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실물 부분에서 경기가 살아나고 인플레 압력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미 연준이 금리는 인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그 자산 가격이 너무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 자칫 잘못하다가는 금융시장이 급격히 붕괴되고 경제가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이 될 위험성을 안고 있는 거죠. 확실히 연준이 뭐 코로나 때문이라는 변명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거 끝나는 시점에 지금 우크라이나발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공급 불안이 발생한 상황에서 지금 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다 보니까 뭐 이런 문제되는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게 더 그렇죠. 지금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 방향은 분명해요. 저는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했을 때 어느 분이 댓글에다 이런 코멘트를 놔두셨는데 금리를 중립금리까지만 하면은 인플레는 못 잡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옛날 같았으면은 중립금리 이상으로 적정금리에 가까운 수준까지 올려야 되는데 지금 인플레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 수준까지 금리를 단기간에 올릴 때는 금융시장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요. 뭐 사실 저희 중립 금리 수준이 5%, 6%, 7%까지 오른다고 하면은 사실 저희 쪽에서 서민들은 견딜 수 있는 방법이 당장은 없는 거죠. 너무 많은 자금이 부풀려져 있고 너무 많은 대출이나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 하다가는 뭐 감당이 안 돼요, 사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중립금리까지만 1차적으로 올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일단 거기까지는 must 해야 되는 겁니다. 하고 그다음에 그 이상으로 올릴지 말지는 그 당시 상황을 봐서 시장에서 이걸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은 좀 더 올리는 거고 아니면 그 상태에서 스톱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시장 상황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그다음에 신중하게 해야 돼요. 잘못하다가 왜냐면 이게 터지거든요. 비유를 한다면 풍선이 지금 잔뜩 부풀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상태는 조금만 자칫 잘못하면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일단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가 급격히 나빠집니다. 네. 그러면 다시 제로금리로 가야 돼요. 그러면 약간 도미노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나 버리면서 사실은 뭐 이런 기관이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게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왜 미 연준에서 0.75%포인트, 그러니까 75bp 인상 카드를 언론에 흘렸느냐? 저는 저기 시장 길들이기 차원에서 한 거라 봐요. 그 말하자면 겁을 먹어라. 예, 이거 두 가지죠 있죠. 일단 시장 반응을 보는 거예요. 50bp도 지금 허걱하는데 네. 75bp를 하면은 75bp에 비해서 50bp는 좀 약간 소프트해 보이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덜 경각심을 갖게 되죠. 네.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여력을 좀 더 키우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하다면은 75bp를 얘기하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진짜 75bp를 올려야 될 때 올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연준에서 시장 한번 길들이기라고 할까 나쁘게 얘기하면 네. 그렇게 한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그래요. 처음에는 강하게 75bp를 올릴 것처럼 본인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연준 이사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또 그쪽에 매파들이 있으니까 매파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흘리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이 반응이 안 좋고 그 주가가 떨어지고 이러면 그때는 그러면 이제 연준 의장에서 그건 아니고 그냥 논의 차원이 있는 거지 아주 심각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또 발뺌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 연준이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을 갖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사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자기네가 하고 있는 정책도 상당히 비정상적인 정책 스탠스였고 네. 그다음에 지금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 정책 당국자 스스로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 생각을 미리 알려주면서 시장 반응을 떠보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괜찮다 싶으면은 그 계획대로 밀고 나가고 안 되면 이제 후퇴를 해야 되겠죠.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그 이엘런 미 재무부 장관이죠. 재무장관이 전임 그 미 연준 의장이었는데 이 이엘런 그 재무장관도 그러지 않습니까? 의연하게 밀고 나가겠다. 네. 그리고 금융시장 불안 상황은 금년 여름까지는 지속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일단은 자기네들의 의지가 강하다는 걸 갖다 이제 시장에다 이제 알려주는 거죠. 시장에서 엄살 떤다고 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진 않겠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맞다고 봐요. 왜? 일단 중립금리까지는 무조건 올려야 됩니다. 네. 그 부분,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 2.5에서 3.0 아니면 좀 더 3.25까지는 올릴 수 있겠죠. 내년 초까지.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시장에서 받아들일 여력이 있지 않느냐. 물론 이것도 단서가 붙었어요. 우크라이나 사태나 중국에서 지금 경기 침체가 심하니까 요게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제 궤도 수정을 할 필요는 있지만 현재 갖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해 볼 때 3% 내외까지 정책 금리를 올리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적어도 3, 4% 중립금리 수준까지는 연준에서 강한 압박하는 형태로 계속적으로 쭉 밀고 나갈 것이다. 네. 그러면은 사실 올해 여름이라고 했지만 사실 내년 여름까지도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상황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25%가 만약 목표치다 그러면은 그것을 금년 말까지 완성을 하느냐 아니면 몇 달 늦춰서 내년 봄까지 늦추느냐 뭐 이 정도 차이죠. 그러니까 만약 땡기겠다 그러면 0.75%포인트가 이제 카드에 들어가는 거고 아니라고 그러면은 이제 금년에 50bp 두 번, 그다음 25bp 세 번, 그리고 내년 중에 25bp씩으로 올리는 이런 식으로 가겠죠. 네, 그러면은 현재 이런 좀 자산 시장이랄까요, 금융 시장이랄까요, 그런 쪽에서 좀 좋게 보지 않을 상황은 한동안 쭉 계속될 상황이다. 불안한 상황은 지속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시장 참가자들 특히 이제 여러분들 같이 주식 시장이나 뭐 이런 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자산을 운영하셔야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사실은 연준에서는 뭐 시장에서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사실 이번에 루나 사태인가요? 그런 사태도 있고 다양한 사실은 조금 사기 상품에 가까운 상품들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실은 책임도 정부에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상품이 나오고 대중들에게 판매대를 허락한 사람들의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너무 팽배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피해 보는 분들도 많고 우스갯소리로 경찰 이번에 뭐 경찰이 마포대교 뭐 떨어지는 사람들 뭐 단속을 강화한 대로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그런 상황인데 실제적인 피해는 계속 발생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문제가 참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저기 금융이나 경제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은 안전한 쪽으로 예를 들어서 은행 예금이라든지 펀드 상품에 들고 나머지 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런 데 하면 안 돼요. 파생 상품이라든지 이런 비트코인과 같이 그 가격 등락이 심한 금융 상품에는 특히 요즘 같은 데는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갖다 이제 자꾸 알려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통해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아니면은 남들이 보니까 나도 괜찮겠지 하고 해도 덩달아 들어갔다가 꼭 저기 덜미 잡히거든요. 이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이제 지금 상황이 그래요.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고 한국은행도 이제 쫓아서 금리를 올릴 겁니다. 그럼 주가의 하향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그게 타이밍의 문제는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소식 못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당분간 이렇게 상황이 계속 압박의 상황으로 갈 것 같다라는 것을 오늘 박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